부릉부르릉. 자, 안녕하십니까, 킹카프입니다. 수입차 장기 렌트를 왜 하냐? 그냥 비싸서 안 합니다. 일단 내가 자동차라는 소모품을 사용하면서 돈을 제일 적게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산은 리스 말고 렌트하라고 했지요. 렌트가 훨씬 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렌트가 더 비싸도 렌트했을 겁니다. 국산이면. 돈보다 중요한 사고 났을 때 감가 쳐먹는 내 차가 똥값 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장기 렌트가 국산은 리스 할부보다 싸버리니까 당연히 장기 렌트 가는 거고, 그게 왜 수입차에 적용이 안 되느냐? 비싸기는 더럽게 더 비싼데 감가 면제도 안 되니까 장기 렌트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리스사는 우리나라에 막 15개 이상 있어요. 근데 수입차 장기 렌트 가능한 곳은 5군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차 같은 조건이라도 우리가 싼 데 찾으려고 금융사를 다 비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장기 렌트는 비교할 것도 없어. 물론 수입차 중에 리스나 렌트나 비슷하게 나오는 차종도 있어요. 그건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 리스가 100만원 나오면 렌트는 125만원 뭐 이렇단 말이야. 국산은 리스가 60만원이면 렌트 65만원 나온다고 했잖아요. 어떤 거는 리스가 렌트보다 더 비싼 것도 있어요. 그럼 번호판 쪽팔린다고 돈 더 내고 리스하는 사람이 제정신 아닌 거지. 사고 나면 그거 내가 다 반납할 때 물어줘야 되는데. 아무튼 수입차는 한 달에 20에서 25만원씩 차이가 난다고. 1년이면 얼마요? 250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돈으로 자동차세 내고 보험료 내고 다 해도 돈이 남아. 안 그래요? 수입차 타시는 분들은 품위유지 용도인 경우가 많아서 렌트 번호판 안 달아도 되고 금액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보증금 박아버리면 금리도 할부보다 싸버린다고. 그래서 리스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수입차 장기 렌트는 절대 하면 안 되냐? 그건 또 아니지요. 내가 수입차를 탈 거야. 자, 타고 싶어서 타는 카푸어가 됐든 필요해서 타든지 간에 내가 돈을 잘 버는데 과거 이력 때문에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리스나 할부처럼 대출을 형성하는 거니까 신용을 잡아먹는단 말입니다. 내가 신용이 3, 4등급 정도 되면은 뭐 그 정도는 해도 된다 칩시다. 1, 2등급은 말할 것도 없고, 물론 그 중에서 내 신용 점수 조금 더 떨어지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5, 6등급 정도면 리스 발생하기가 찝찝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하필 그분들이 내 보험료도 좀 높아. 그럼 여러 가지 상황에 용도로 인해서 렌트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지, 수입차를. 그리고 내가 차를 한 대만 할 게 아니고 여러 대를 해야 돼. 그러면 리스로 계속 발생하면 신용을 계속 잡아먹겠죠. 렌트는 출고해도 신용이 그대로니까 다음에 또 차를 출고할 수 있다고요. 그런 용도로 수입차 장기 렌트가 사용되기도 한다.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보통은 담당자가 본인의 상황을 들어보고 어떤 게 좋을지 상담을 해줄 겁니다. 차만 팔려는 사람 말고 뭐가 뭔지 아는 짬밥 좀 되는 담당자를 잘 만나길 바라겠고요. 물론 내가 빠삭하게 다 알고 정해놨으면 싸게 잘해줄 사람만 찾으면 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리스사 중에 감가 면제가 되는 리스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무조건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상세하게 계산까지 지금 두드리기엔 무리가 있으니까 간단한 원리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리스사가 15개 넘게 있다고 했죠. 내가 원하는 차에다가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대입을 했을 때 어디가 잔가가 제일 좋아서 월납이 낮거나 인수를 하기 위해서 총액이 제일 낮은 곳이거나 최저가 리스사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리스사가 감가 면제 되는 그 리스사다? 그러면 월 납입료를 3만원 정도만 증가하면 감가 면제 옵션을 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연간 평균 주행거리 2만 킬로 넘어버리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싼 차 큰 사고 나서 감가되면 폭탄 맞습니다. 폭탄. 물론 내가 낸 사고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걸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조건의 최저 리스사가 100만원이고 감가 면제로 갔을 때 105만원 정도를 넘지 않는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옵션이라는 거지. 그런데 최저 리스사 견적이 100만원인데 감가로 가버려서 115만원 정도가 돼버린다. 그럼 60개월 기준으로 900만원을 더 지출해야 되는 건데 혹시 모를 사고 때문에 900만원이나 내기는 좀 아깝겠죠. 맞나? 900만원이 15만원 맞네. 그때는 그 사람 성향 따라 가는 겁니다. 큰 사고 한 번 나서 큰일 나보신 분은 좀 비싸도 감가 면제를 원할 거고, 평생 그런 일 안 겪어본 사람은 10원이라도 지출을 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옵션을 거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건 알아서들 잘 선택하시고 내 신용을 지키면서 리스만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장기 렌트 차종을 몇 개 짚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특정 렌트사가 특정 차종을 저렴하게 혹은 잔존가치를 높게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런 차종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제조사와 차종을 구분지어서 말씀드리면 미니에 JCW 같이 잠깐 나오는 스포츠 차종 말고
일반이나 S 모델들, 리스 견적에서 내 보험료나 자동차세를 더했을 때 금액과 비슷하게 장기 렌트 견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프 랭글러류, 지프의 자사 파이낸스가 국내 특정 금융사기 때문에 장기 렌트가 나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 더 정확하게는 내 차를 출고하는 그 시점에서 전국 모든 금융사를 비교하고 탐색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은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동차를 구매하는 방법, 접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려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디테일하고 실질적인 구매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 직원들 설득해서 연기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부릉부르릉